반갑습니다. 오대혁입니다. 자, 이제 국어 공부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자, 국어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앞에 부분에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학습 방법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연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 얘기하면서 기출 문제들이 반영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했어요. 국어 시험, 영어 시험,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출 문제들이 다음 출제되는 문제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국가직 기출 문제, 지방직 기출 문제, 서울시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우리가 정리를 잘 해둬야 되겠죠. 첫 번째 기억할 거, 간략하게 브리핑 해드릴게요. 기출 문제. 기출 문제가 모든 시험의 바탕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국어 분야가 대단히 넓어요. 너무 넓어서 전체를 다 공부해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잘 잡지 않고 막연하게 공부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어요. 기출문제가 있고 그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영역을 약간 넓히겠죠. 공부할 범위를 약간 넓혀서 공부를 하시면은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고려하되 가능한 한 넓게 출제 예상 문제를 상정해두고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첫 번째 정리할 부분은. 두 번째, 공부할 범위를 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깊이 파고들어라,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영역을 너무 넓혀서 공부하게 되면 집중이 좀 덜합니다.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할 범위를 가능한 한 줄여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죠. 요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대비할 땐 요 정도 넓혀서 공부하면 된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기다 덧붙인 얘기가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공무원 공부의 핵심이다, 국어 공부의 핵심이다 했습니다. 나올 만한 지점이다 싶으면 아주 깊이 파고들어라, 이 말이죠. 영역은 줄이고 공부할 범위는 줄이고 그 내용의 깊이를 따져본다면 깊이 파고들어가는, 시험 문제는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문제가 출제되거나 하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 스타일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공부를 해내야 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비할 때는 더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범위는 줄이고 깊이 있게 하라,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언급을 해놓은 게, 이론 정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하건 무슨 공부를 하건 학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학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거리가 나오면은 그것 파고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학문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공무원 공부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론 정리를 바삭하게 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나오는 지점들을 정확하게 짚고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세 번째 핵심. 문제풀이가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실 때부터 바로 공부하자마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론 공부 한 서너 달 하고 그 다음부터 문제 풀어야지 하면은 늦어버립니다. 완벽하게 이론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1년 지나도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학 시절부터 국어 국문학을 전공을 해서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는데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20여 년 동안 한 거를 여러분들이 2달 만에 어떻게 다 하겠어요? 1년 만에 못 합니다. 그래서 짚어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된다. 지금 바로 시험 봐도 국어 시험은 볼 수 있어요. 영어하고 좀 다르죠.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4개 중에 하나예요. 다행히. 선택지가 4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잘 고르면 되는데 처음부터 잘 찍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은 바로 시험 봤는데 90점 받은 애도 있더라고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대단하죠? 물론 영어는 40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였는데 언어 감각이 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평상시. 언어 감각이 있어서 지금 시험 봐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공부하고 시험 본 친구들이 와서 어떤 얘기 하냐면 선생님 국어 제 시험 봤는데 처음 봤는데도 75점 받았어요. 이제 뭐 한 10여 점만 올리면 되는 거니까 한 3개 더 맞으면 되네요. 그리고서 다음에 시험 보면 65점 받아 있죠. 괜히 뭐 어떤 지식이 더 들어오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도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공부를 해 나가실 때는 언제나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해 나가되 이론 공부하면 바로 문제 풀고 관련된 분야. 다른 것들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과목들이라면은 국어는 9개월만에 대해서 공부했다 그러면 바로 가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로바로 문제 풀 수 있는 그 훈련을 하시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제일 빨리 합격했던 친구가 필기시험 합격했던 친구는 1달 반 만에 합격한 친구도 있어요. 물론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그리고 1년 더 해서 붙었지만 면접까지 해서 다 붙은 친구는 딱 2달 만에 붙었지. 우리 제자 중에 2달 만에 몇 번을 흘리냐면 동영상도 돌리고 그 다음에 이론 강의도 직접 듣고 문제풀이도 다 같이 해버린 거예요. 2달 만에. 그래서 바로 붙었어요. 참 대단한 애죠. 그 여수 친구인데 붙었어요 하면서 오는 거야. 2달 공부하고 나서 시험 받는데. 제일 빠른 친구가 2달이었고 넉 달짜리 많고 넉 달 만에 된 친구들도 이제 1월달 시작했으니까 5월달 시험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붙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의욕은 앞서는데 의욕만 앞서죠. 계속 처음에는 뭐 국어 문제 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일주일 지나는 사이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친구들이 영어보다 국어가 더 어려워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담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시험 볼 때까지만 잘하면 돼요. 이거는 또 무슨 평가라는 거 잊지 말고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죠. 옆에서 보면 이거 상대평가니까 제가 70점 받았는데 난 80점 받았다. 그럼 내가 더 합격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합격될 가능성이. 근데 요즘에는 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국어 시험 보면은 못해도 90점은 넘어야 이게 합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 상황을 보면. 그래서 평균 90점 정도 가까운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처음에 성적 안 나오고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휘인겨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모의고사 보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점수에 신경 쓰지 말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잘 보면 돼요. 모의고사에서 매번 보면은 그 어떤 경향이 있냐면 모의고사에서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 1등 했대 자기가. 그러냐? 그럼 1등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국어 나 95점 받고 1등 했다. 국어는 좀 덜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 친구가 오히려 성적이 안 나와요, 보면. 한 2, 3등 하는 친구는 꼭 붙어. 못해도. 2, 3, 4, 5등 뭐 그 정도쯤 되는 친구들은 합격률이 높고 이상하게 고득점 받았던 친구들이 저 문제를 일으켜요. 선생님들의 문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대처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국어 성적 잘 좋다 이렇게 해서 국어를 버리면 안 되고 영어 못한다 해서 영어만 다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목을 골고루 다 잘해야 됩니다. 알았죠? 모든 과목을 골고루 해야 된다. 하기 싫으면 더 해야 돼요. 이 과목 정말 싫다. 보통 여자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강의하시면은 열심히 잘 들어요. 그래서 수업 열심히 듣고 성적도 좋아요. 근데 우리 사회 선생님처럼 좀 못생긴 사람이나 이런 사람 만나면 강의 듣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지고
공부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성적 안 좋다고. 여자분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선생님 따라가는 경우가 막 종종 있어요. 남자분들은 선생님이 누군 상관없죠. 아예 공부 안 하죠, 잘. 과목이 뭐든 간에 공부 안 하고. 예전에 한 친구가 행정학을 빼고는 다 90몇 점 됐어요. 근데 행정학 공부를 모의고사 볼 때 행정학 시험 봐야 되는 친구인데 2달 전쯤 와서 찾아왔어요. 국어도 잘 보고 하니까 얘 잘하나 보다 이랬는데 선생님 저 행정학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왜 하나도 안 했어? 아 처음 들어갔는데 한 도와주 듣고 보니까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하기도 싫고 선생님도 밉고 막 그러냐고. 이제 2달 남았는데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랑진 그 친구인데 어느 선생님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좀 부탁해봐라. 근데 또 가서 일주일 못 견뎠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 4년 뻑이다가 그만뒀어요. 행정학 하나 때문에. 응? 그러니까 싫은 과목일수록 더 해야 돼. 자주 보다 보면 친해져요. 예. 물론 자주 보다 보면 항상 친한 게 아니라 계속 싸우게 되는 우리 집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 자주 보다 보면 아무래도 정 들어요. 정이 드니까 아직도 살고 있는데 20대 만났던 그 여자가 좋았죠. 요즘에 40대 여자를 만나는데 좀 이상해요. 정이 들어요. 정이 드니까 같이 사는 거지 뭐. 그렇죠? 가족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을 붙여야 돼요. 싫어하는 과목일수록 더 정 붙이려고 수업 빼먹지 말고.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고 수업 빼먹으면 안 돼요. 보통 보면 수업 한 도와주 듣고 한 달쯤 지나가면은 이게 기운이 빠지고 갑자기 막 없던 독감이 생겨나고 막 그래요. 으슬으슬 아파요 막 그러고. 그래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 빠지면 또 가기 싫어요. 제가 강의를 한 게 25살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올해 28이니까 한 3년 했나?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제가 강의하면서 아파도 강의를 했어요. 왜? 책임이 따르잖아요. 가장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뭐 해야 돼요? 당신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와서 듣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요 습관을 기르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수업 잘 듣고 열심히 듣고 문제 열심히 푸는 친구가 떨어졌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왜 떨어졌니? 라고 물어보면 뭐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러는데 공부 안 한 거예요 그거 다. 응? 공부 안 했고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요 완전 돌대가리도 붙어요. 근데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더 하면 되거든. 그런 자세도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주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반복하라. 자주 봐라. 예전부터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성적 좋은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놀고 있는 것 같죠. 자율학습 시간에 막 놀고 있어요. 보면 막 만화책 보고 앉아있고. 얘가 도대체 어디서 언제 공부하지? 밤에 몰래 공부하나? 할 정도로 성적이 좋은 애들이 있잖아. 걔네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공부 패턴이 뭐냐면은 자주 본다는 겁니다. 자주.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특히나. 계속 강의 듣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막 그런다고. 응? 그러다 보니까 한 오후 시간에 한 4시간, 5시간 정도 따로 주어지면 공부하겠다고 그래요. 아니면 쉬는 날이라든가 이럴 때 가서 공부하겠다고 도서관 가거든? 도서관 가서는 또 한 30분 앉아있다가 갑자기 커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 커피 마시러 가고. 그치? 그 다음 점심도 먹어야 될 것 같고.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어야 될 것 같고. 그 쉬는 시간 하나하나 빼고 나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안 돼요,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는요, 공부하고 나서 그날 가서 그날 바로 체크하고 문제 풀어버려요. 그날 딱 뭐에 대해서 공부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가서 그날 가서 정리를 해야 돼요.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남질 않아요.
하루 지나면 아무리 많이 남아야 70%고요. 50%밖에 안 남아요. 하루만 지나도. 일주일 지나잖아요. 아, 그런 거 공부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 문제 안 풀잖아요. 그럼 각인이 안 돼요. 사람은 어떤 순간에 기억이 많이 날까요? 무서운 거 기억 많이 나죠. 그렇죠? 무서웠던 거 기억 많이 나고, 짜릿했던 뭔가가 기억 많이 나죠. 그 다음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은 죽을 때까지 기억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이 뇌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을 잊으려고 해요. 수업 시간에 재밌는 얘기는 잘 기억나는데 공부했던 얘기는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순간에 이게 다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 이건 스트레스다. 이거 다 외워야 돼? 막 이런 생각하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냥. 국어 같은 거 외우지 말고, 틀려도 좋으니까 문제만 풀면 돼요. 풀고 있으면 돼요. 설명 듣고 저런 거로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문제 풀고,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또 푸세요. 또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번 해봐요. 자주 봐봐요. 자주 봐보면요, 어느 순간 내 것이 돼 있어요. 자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잘 활용하고, 공부했으면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봐요. 그래서 자주 보는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더 기억이 많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기억은. 근데 그거를 좋은 것으로 가려면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 문제 풀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렇게 생각하셔서 모든 과목을 자주 들여다봐라. 하루에 5과목씩 보세요, 그냥. 외우려고만 보지 말고 그냥 넘기는 것 자체가 공부돼. 넘겨.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지? 자주 들여다봐라. 봤던 것들 일주일 내내 몇 번을 보세요. 그때 가능하면 문제 풀 수 있는 부분이라면 문제를 푸세요. 그렇게 해서 2달 만에도 되는 거예요. 자주 보는 친구들. 자주 안 보고 한꺼번에 몰아서 봐야지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항상 뭐 나오지? 뭐 나올 수 있지? 이 부분만 생각하세요. 아, 이런 문 풀 때 이렇게 풀면 되지? 이렇게. 문제에 집중. 설명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하나하나 다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 다 써야 될 것 같고, 쓰면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쓰면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요. 중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외우라고 하면 A4 용지 5장씩 써와 그러죠. 볼펜 5개 잡고 쓰잖아요. 볼펜 5개 잡고. 그거 외워져요? 안 외워집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양에 집착하지 말고 짧게나마 자주 보고 짧게나마 이 부분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선생님들이 있었냐면, 암기해야 됩니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암기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기가 돼야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 안 되면 암기가 안 돼요. 그 순간 암기 되는 거 같죠? 근데 똑같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이해도를 묻는 건데. 그래서 암기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보다 보면은 언젠간 이해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여유를 가지세요. 이제 한 몇 개월 남았지? 3개월 국가직원이, 그 다음에 지방직원 4개월이, 5개월, 서울시까지 하면 6월까지 마음을 다 잡아먹고 어떻게든 한번 칼을 들었으니까 무라도 한번 찔러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응? 그 다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계획을 잘 잡아라. 우리 합격수기에도 경기도 공무원 중에 한 친구가 합격수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 4개월 만에 붙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가장 6월달 시험, 지방직 시험 대비해서 3월달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선생님 어떻게 공부할까요? 왜 꼭 합격해야 돼? 그랬더니 합격해야 돼요. 왜? 그랬더니 결혼해야 돼요. 그러는 거야. 이 여자애였는데 간호사였어. 간호직 시험을 봐야 된다고. 왜? 그렇게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야? 그랬더니 애인이야? 그랬더니 의사예요? 그런 거야. 그래서 간호사 며느리보다는 공무원 보건소 다니는 공무원 그 며느리를 원한대요. 야, 너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야, 하라는 대로 자대게. 그래서 4개월 만에 붙었어요. 이거 합격수에 있어. 4개월 만에 플랜의 성공이었다, 자기는. 오대호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근데 4개월 만에 붙은 그 친구는 영어를 좀 잘했던 것 같아, 보니까, 우선은. 나머지는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공 분야는 그런 대로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몰랐던 국어나 국사나 이런 것들은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영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전공 관련된 분야는 토요일, 일요일 집중적으로 몰아서 공부하고 뭐 그런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합격수기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좀 다르단 말이에요. 나의 상태를 잘 봐야 돼요. 자신의 상태를.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몰아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과목이고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야 될 것인지를 계획을 잘 짜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짜준 거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 나는 시간표를 이렇게 했다. 그건 그 사람이고 나는 다 다르단 말이야. 나하고 그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시간표를 잘 짜야 돼요. 시간표를 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기에는 시작할 때는 너무 타깃하게 짜면 안 돼요. 적당한 선에서 처음에는 한 2달 정도는 너무 집중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기운 빠지거든요. 기운 빠지니까 친해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 시작하면 할 때는 이 과목하고 친해지고 선생님들하고도 친해지고 선생님한테도 안부 전하고 친구들하고도 좀 같이 할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느낌으로 한 2주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달 정도쯤 돼가면은 이제는 좀 길이 보여요. 근데 생활 습관의 계획을 먼저 잘 잡아야 돼요. 생활 습관. 공부해 나갈 때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서 나는 공부를 하겠다 하는 그걸 다 수치화하는 거예요. 계획 잡을 때는. 점수에서부터 나는 이번에 몇 점 정도 받으면 합격을 한다더라. 국어는 몇 점, 영어는 몇 점. 앞에다가 책상머리에 딱 붙이세요. 근데 점수에 연연한다고 점수가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신경만 쓰이고 스트레스 더 받고 하니까 그 과목 싫어지고 그런다고. 나 국어 95점 목표로 적어놨는데 오늘 보니까 45점.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마음속에 그 앞에다 붙여놓더라도 거기에 점수 연연하지 말고 시험장에 가서 그렇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이 분야 했구나 저 분야 했구나. 응? 계획 잡 때 성과 위주로 성과 위주로 체크하세요. 내가 한 분야 공부 한 분야 와 이거 공부했네. 따라해보세요. 이거 공부했네. 야, 이 분야는 내가 잘 알겠다. 이렇게 나는 잘 안다. 그리고 성과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 와, 뒤에 되게 많이 남았네. 아우, 500쪽 남았네. 씨. 350쪽 남았네. 앞에 것도 모르는데 뒤에 건 어떻게 또 해? 예,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가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 한 것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업 진도 나간 것들,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나는 열심히 했고 할 만큼 했어 이런 느낌으로. 이번엔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또 모의고사 보고 문제 풀 때는 더 잘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성과 위주로 공부를 하고 간략하게 요약을 하세요. 오늘 공부했던 거에서 우문의 변동 중에서 동화에 대해서는 안다. 그 중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 이런 거.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안 써도 이해하고 문제 풀 수 있으면 돼요. 풀 수 있으면 다시 보지 마. 문제만 계속 보고 이런 부분을 막 2번, 3번 막 볼 필요도 없다. 잘 보면은. 그래서 틀린 것들, 잘못 내가 풀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만 교정하는 작업들을 거치는 거야.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그전부터 공부해왔던 친구들은 그렇죠.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든 공략해야지 잘하는 분야 하면서
모의고사 봐서 나 95점, 아, 기분 좋아. 오늘 75점, 아, 오늘 하루 종일 짜증나. 막 가고 싶어, 막 이런. 그런 뭐라고 해요. 순간순간 마음의 변화가 좀 심한, 기복이 심한 친구들이 공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무덤덤하게 공부 오늘 뭐 했구나. 점수도 보지 말고 다행히 다행히 내가 몰랐던 것을 선생님이 일러주는 문제를 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으로 자주 보단 말이에요. 자주. 틀려도 좋으니까 또 보고. 어? 틀린 것에 연연하는 친구들이 더 문제가 생겨, 나중에. 지금 충주에서 공무원하는 우리 제자 하나는 모의고사만 보면은 성적이 안 좋아. 65점, 70점.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된 게 이제 시험이 코앞인데 어떻게 된 게 너는 아직도 이 점수냐. 나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고요. 그럼 맞다마는 그래도 응?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5개월 만에 합격했어.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합격했는데 합격서에다 그렇게 써놓은 거야. 오대혁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정신 상태가 중요한 건데 그래도 마음의 편안함을 좀 많이 줬대 내가.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이기를 그래도 저에게는 가장 도움을 준 분이 계십니다. 딱 써놨는데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하나님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자기 백은 하나님이래. 여러분 부처님 백이든 조상님 백이든 백 하나를 가지세요. 나는 된다. 나는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서 나는 지금 오늘 뭘 하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마음의 평안함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고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러면요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편안하게. 힘겹고 어려우면은 격려해주는 친구를 만나요. 공부 안 하고 노는 친구들 있잖아. 아니면 뭐 대기업 다니거나 뭐 잘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 전화하지 마세요. 야 공부 어렵다는데 야 네 실력이 되겠냐? 재수 없죠 그런 애들. 그런 재수 없는 애들하고 계속 통화하면요 하기 싫어져요. 응? 휴대폰 같은 것도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는 절대 꺼내지 말고 그 다음에 집에다 예전에 보면은 우리 자녀들 보면 집에다 놓고 오는 애들이 많더라. 마음을 다잡는다고. 아예 없애버린 친구들도 있는데 없애기까지는 좀 그렇고 공부해 나갈 때는 사물함이나 이런 데 딱 놓아두고 거기에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계속 스마트폰 켜놓고 오대혁 선생님이 좀 강의하면은 맞나? 막 뒤져보고 앉아있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 하겠니? 당신네들 붙여야 나도 먹고 사는데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데. 우리 제자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국어 분야에서는 뭐 처음에 좀 어렵다고 그래요. 오대혁 선생님하고 공부하다 보면 어렵다 그러는데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은 최고의 성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대혁 선생님이 가르친 제자들이 다 수석하는 애들이 많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잘한 게 아니라 오대혁이 잘 일러줬기 때문에 걔가 고득점 받고 수석도 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너는 나를 믿어야 돼. 교주야, 내가. 교주. 응. 교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작년에도 벌써 국어, 영어, 국사 세 과목 해서 300점 받은 애도 있었지. 300점 받은 애도 있었고. 아니다, 하나 틀렸다. 그래서 몇 점인지 알아요? 그 친구가? 수석한 친구인데? 경기도 수석했잖아, 저쪽에. 몇 점인지 알아? 평균 102점이었어. 가산점 합치니까 102점이었어. 그 다음에 재작년에도 충청도에서인가? 거기서도 국어, 영어, 국사 300점 만점. 다 합쳐서 6개 틀렸나? 그때. 그 다음에 국회직 1등 한 애도 있고. 수석하는 애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국어는 다 만점 받았지. 그러니까. 국어는 다 만점 받고 하니까 수석도 되는 거지. 수석 봐라? 수석 봐라? 오, 수석 바란다는데? 그냥 2등만 해. 알았지? 수석 안 되니까 2등만 해. 좋은 성적으로
그 합격하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부서에 또 발령받고 그러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기왕 할 거면.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간략하게 얘기하고, 쉬는, 다음에 시험 공부 관련된 얘기들은 많이 또 제가 할 겁니다. 국어 관련된 분야 뭐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나눠보면요. 국문법, 어문규정, 그 다음에 한자하고 한자성어,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하면 또 뭔 말인지 알겠지? 비문학, 문학. 이 정도 5개 텀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거든요. 우리 책의 그 교재의 국어책의 부분에서는 1권이 1과 2입니다. 국문법과 어문규정을 다루고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 출제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문법과 어문규정이 50%. 그 다음에 한자, 비문학, 문학 이쪽 부분이 한 50%. 출제 비중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다 합쳐서 20문제인 건 아시죠? 20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편차가 한 문제 틀리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구급 시험에서는 한 문제 틀리면 평균 1점이 떨어지는 거니까 100문제를 100분 안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 자체가 이런데 50% 똑같은 비중인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시간 할애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 이전에 공부해왔던 것과는 좀 섬세하게 들어가는 쪽이에요. 섬세하게 들어가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강의할 때. 그 다음에 한자성어, 이 한자 부분은 제가 특강을 통해서 따로 얘기를 합니다. 특강. 수업 시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다 설명해드리기가 부족해서 특강을 통해서 한자 보는 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강의를 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1, 2월 달 사이에 이틀 반 잡고 한 10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일요일 날이에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습하실 분들은 또 복습하시고. 비문학이나 문학은 지금 시험 문제 풀어도요, 풀리기도 해요. 특별한 이론이 많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 딱 이틀이면 돼요, 이틀. 이틀이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면은, 비문학하고 문학 부분은 어떻게 본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도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문학이라는 걸 풀어보세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풀어보고, 수능보다도 수준이 떨어져요. 풀어보면은, 뭐 이 정도가 뭐 공부를 해야 되나 할 정도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지금부터 푸세요. 아시죠? 문학 작품은. 비문학도 마찬가지. 그 중에서 약간 공부 이론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고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제가 일러드리는 거지. 문학 부분에서는 고전 시가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막매간이 뭐니 예글들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만 여러분이 못 읽을 부분만 찾기 잘 해놔요. 읽어 나가시다가 문제 풀다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혼자 하기 어려운 분야가 국문법, 어문규정, 한자 성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집중적으로 또 많이 강의를 해드리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일러드릴 거예요. 국문법 분야에서는 그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시면은 국어의 특질, 훈민정음 이쪽 분야의 비중이 많이 나오죠. 특히나 훈민정음 같은 건 잘 나오죠. 20문제 중에 한 문제 잘 나와요.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 상형의 원리니 가획의 원리니 하면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국어의 특질은 뭐 일반적인 것들을 볼 겁니다만 여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들어가서 국문법에서 말소리라고 해요. 우문론 시험이죠.
우문론. 우문론 지점은 자음,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또는 우문의 변동이라고 그래서 그 구개음안이 아니면은 자음 동안이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걸 다루는 게 우문론 분야예요. 이 부분에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 다음이 단어라고 해서 뭐 형태소, 단어의 형성, 파생, 합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품사. 이 부분들이 많이 어렵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뻔히 보이는데 나와봐야 한 문제인데 말이에요. 한 문제인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뒤에 어문 규정하고 많이 관련돼요. 띄어쓰기 문제도 이 안에 관련된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파악하는 거. 그래서 헷갈리는 지점들을 정확히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이 어휘론, 고유어의 뜻, 그 다음에 한자어의 뜻, 어휘, 단어 자체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체크하는 거. 그런 거에 꼭 한 문제 꼭 나와요. 여기서 꼭 나오고, 그다음 문장론, 문장에 대한 거, 높임법이니 뭐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가 또 나오죠. 그다음 의미론, 의미와 관련해서 묻는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을 골라라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문제들이죠. 그다음 어문 규정은 표준어 안에 표준 발음도 들어가야죠. 표준 발음 어떻게 발음하느냐.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죠. 명란은 명태 알이 있죠. 그래서 명란이라 쓸 때 란 쓰거든요. 무엇이기 때문에? 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태 알이니까 명란. 창란은 어떻게 쓸까요? 근데 발음은 명란이거든요. 명란. 창란은 어떻게 쓸까? 란이라 쓸까? 뭐라 쓸까? 난이라 쓸까? 난이라 쓰지, 이거는. 왜 난 쓰죠? 명란 창란하는데. 이건 창자거든, 창자. 명태의 창자를 창란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이라 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란이라 쓸 수가 없는 거지, 말하자면. 알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대로 써버린 거죠. 창란. 어떻게 쓸 것이냐 문제. 그걸 다루는 게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안에 들어있습니다만은 시험 문제 따로 독립해서 잘 나오는 게 띄어쓰기죠. 띄어쓰기. 어떻게 띄어쓸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그런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우리 오늘 처음 온 친구 옥스퍼드가 맞아? 옥스퍼드가 맞아? 옥스퍼드. 오, 공부했어? 옥스퍼드가 맞죠. 잘했어요. 그거 시험 나왔었어요. 뭐 그런 문제. 어떻게 외래어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많이 나오겠어요. 한글 맞춤법이 표준어는. 잘못 쓰고 있는 거 문제 많이 내요. 그러면은 타겟이 맞겠어? 타깃이 맞겠어? 타깃. 그렇죠. 잘했어요. 벌써 다 하네요. 보니까. 뭐 다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타깃. 따라하면 타깃. 타깃 써야죠. 시험 문제 그런 거 내는 거야. 잘못 발음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문제를 내고 싶다. 낼 만하다 싶은 것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잖아요. 이게 한 문제라도 안 걸리려고 이제 문제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벌 맞아? 심볼 맞아? 심벌. 그렇지. 잘했어. 지석이 공부 잘하네. 응? 외래어 표기. 국어의 로마자 표기. 국어의 로마자 표기. 그러니까 영어로 어떻게 쓰느냐 이 말이지. 종로 이렇게 하면 뭐 쓰는 거예요 이게? 발음을 쓰는 거죠. 종로. 이렇게 발음나잖아요. 그러니까 J-O-N-G-N-O 써야 되겠죠. N-O. R로 쓰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은 간판들 붙어 있잖아요. 그
지하철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이 발음을 옮기고 있어요, 발음을. 그래서 그 쓰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한 문제. 꼭 나오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언어 예절, 어법, 언어 예절 뭐 이런 거.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님 이러면 안 돼요.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님, 뭐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버님 그러는데 그거 귀신이에요. 돌아가신 분한테 자기 아버지를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가 됐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해도 돼요? 어머님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어머니한테? 엄마, 시어머니한테? 엄마? 그럼 안 되죠. 엄마는 안 돼요. 어머니도 허용됐어요. 어머니 둘 다 되죠. 엄마는 안 되고. 엄마, 아빠는 자기 친아버지, 친어머니한테만. 뭐 그런 문제 되는 거야, 그런 문제. 별거 아닌데,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볼 게 많아서 문제인 거지. 자, 거기까지. 어문 규정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한자하고 한자성어 부분의 문제가 보통 한 3문제 나오거든요. 합쳐서. 이게 15점이란 말이에요, 15점. 보통 15점이라고. 근데 한자성어는 우리 그 카운터에 가보면은 그 뭐 있어요? 그 자료. 그 자료가 있어서 한자성어 계속 보게끔 한자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고 특강도 있으니까 꼭 들으세요. 들으셔서 에이씨 한자 버리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인생도 버려요, 잘못하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적이 나와 있어요. 국가직 잘 안 맞는 친구가 지방직 잘 맞는 친구도 있고요. 서울시하고 잘 맞는 친구도 있고. 이게 패턴을 공부하는 패턴들을 좀 어느 정도 익혀두면요. 거기에 맞춰서 시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딱 맞는 시험이 나와서 고득점 받을 때가 있어. 그래서 생각하셔서 기회는 여러 번 있는데 골고루 다 잘 하셔야 됩니다. 뭐 하나 빼먹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과목, 모든 분야 골고루 하고 있어라. 어느 순간 되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딱 맞는 순간이 나온다. 아무리 못해도요. 2년 안에 붙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2년, 3년, 뭐 3년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만 횟수로 그런 거고 나중에 공부의 양을 따져본다면 한 1년 반에서 2년이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막 포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뭐 3년, 4년 더 할 수도 있는데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저보다 한 살 밑에 친구가 합격을 했어. 그래서 통영에 여기 어디야? 가까운 데에서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1년 딱 공부하고 합격을 했죠. 그래서 놀러 오라고 계속 그러는데 통영에 공무원 됐거든. 결혼도 안 했고 그 친구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참 걱정되긴 하지만. 지석이 올해 몇이지? 27이요. 27? 네. 내가 27살에 결혼했는데 미친 짓이야. 27살에 결혼하는 건 미친 짓이야. 책임이 뒤따르는 게 너무 많아. 아무리 사랑해도 빨리 결혼하지 마라. 결혼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아예. 결혼하게 되더라도 좀 늦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제도 우리 제자 하나 또 연락이 왔어요. 연락 와서 신문사 기자하는 여자인데 때려쳤어요. 유럽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야. 잘했다. 이제 뭐 먹고 살 거냐 그랬더니 그래서 선생님 한번 뵈려고 해요. 뭐 먹고 살지. 글이 났어. 네, 글이 났어. 그 전에 결혼도 안 했고 하니까 올해 37이야 여자인데.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우리 멋진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 만나게 해줬어 지금. 정말 사람 없으면 얘기하세요. 결혼 시켜드릴 테니까. 그 악의 수렁텅이 한번 들어가서 똑같이 나처럼 당해봐. 인간 삶이 어떤가를 느껴봐야 돼. 그래서 삶에 깨달음을 주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비문학 문제가 꽤 나와요. 예전에 13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보통은 한 4-5문제 정도. 4-5문제 정도 나오는데, 독해 문제.
지문 읽고 무슨 말인가를 파악하고 글의 진술 방식 같은 거 그런 걸 파악하는 문제. 문항 문제도 한 3, 4문제 정도. 시 같은 거 꼭 나오고 그런 것도 나옵니다. 어때요? 뭐 할만하죠? 그냥 봐서는. 어렵지 않지? 너 이름 뭐였더라? 네? 이름 뭐였더라? 설리요. 설리 맞아. 오씨였잖아. 같은 오씨예요. 오씨. 자, 뒤에 그 출제된 부분들을 얘기해 놨습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 7급 문제는 뭐 그 고전 문법이라든가 한자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분야고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9급이나 7급이나 똑같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그 다음 뒤에 합격 수기들 나와 있는 것들 시간 나실 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아, 이렇게 공부했구나. 어떻게 수석했구나. 나 수석하고 싶은 친구는 꼭 읽어봐야 돼. 앞에 수석한 친구도 막 써놨어요. 아, 이거 좀 줄여야 되는데, 이거 편집해. 너무 합격 수기 많아져갖고, 지금. 없애야 되는데, 너무 많아갖고. 다음번 책에는 불합격 수기를 쓰게끔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불합격하게 되는지,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떨어지느냐, 이런 거. 내년에 그거 쓰고 싶은 사람은 얘기하세요. 올해 떨어지고 싶은 친구는.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야 돼요. 한번 칼을 꺼내 들었는데 뭔가 해야지. 오늘 첫 시간 브리핑은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가게 들어가겠습니다.